세월호 참사를 단 하루도 잊지 않는 정의당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는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가? 정의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생각하며 행동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호선의 브리핑, 새해 첫 방송 시작합니다. 새해 첫날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자, 여건이 조성된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남북 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폐막식 이후에 마련됐던 대화의 기회가 대북전단 살포라는 어찌 보면 참 사소한 일로 무산되었던 것은 참 뼈아픈 경험입니다. 진심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정부나 북한 당국이나 진지하게 대화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이사 조치를 해지하는 것, 이런 과감한 조치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그제 대북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소니 해킹의 주범은 북한 당국이라는 확정된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진위에 대해서는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북 간에 모처럼 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신년사 다음 날 오바마 대통령의 휴가 중에 서둘러서 이 대북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자칫 대화의 무선을 불러올 수도 있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대북 행정명령과 무관하게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자화자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야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서도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에 의해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지난 정권이 국민에게 안긴 손해는 단지 4대강 사업만은 아닙니다. 수조 원의 국부를 유출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비리부터 시작해서 아직 밝혀야 하고 정산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다면 응당 처벌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대다수가 국정조사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JTBC 보도에 의하면 4대강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해야 한다, 81.4%나 됩니다. 작년 말에 리서치비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찬성 의견이 70.5%가 되고요. 우리 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의 여론조사 12월 중순에 한 것인데요. 4대강 사업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73%,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68%, 방위사업비리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76%나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위 친이계 인사들이 자주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력 행사를 하거나 새누리당을 방패막이 삼아서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억울하다면 국정조사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스스로 나와서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 밝히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의당 지도부가 7일 서해 백령도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서 현황을 보고받고 또 장병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천안함 위령탑에 참배할 예정입니다. 작년 초에도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 의원단이 군부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 작년 천안함 4주기 추도식에는 제가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앞두고 이미 지난해부터 특별히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 평화와 인권의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계획한 일련의 사업의 하나인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실태를 객관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들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보수는 안보와 북한 인권만 문제 삼고 진보는 통일과 평화만 이야기한다는 우리 정치의 왜곡된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함께 진전시키는 국민 합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진보 재편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송에서도 기본적인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최근에 제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은 더 진전된 입장 그리고 문제의식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당원들께도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죠. 국민 모임이라고 약칭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동영 상임고문이 신당에 참여하겠다는 어떤 입장의 표명 그리고 최근에 노동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정의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여러 가지 토론과 논란들 이런 것들이 진보 정치의 재편 내지는 정계 개편과 연관되어서 우리 당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진보 정치의 혁신 세력이 함께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설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누가 어떤 정당을 만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개의 움직임 하나가 될지 아닐지 두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지 정말 정의당 밖에서 따로 해야 하는 그런 정당인지 아니면 정의당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지 함께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세력이라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세력이라면 공존의 태도를 갖춘 세력이라면 누구라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득권도 없는 이미 개방적인 정당입니다. 신중하게 지켜보되 또한 적극적으로 만나 나갈 것입니다. (2015년 1월) 둘째 주 정의당 주요 일정입니다. 1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 광주시당 운영위원회 신년맞이 산행이 무등산에서 있습니다. 오후 5시 교육으로 영유아 저시 특별위원회가 중앙당에서 있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오전 9시 당 지도부가 백령도 해병부대를 방문해 천안함 위령탑을 참배합니다. 1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충남 공주 동학산장에서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 매우 중요한 일정이죠. 다음 총선 출마자들과 함께하는 총선 캠프 준비 워크숍이 같은 장소에서 있습니다. 1월 10일 토요일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 신년회견 호프데이가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대전시당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양띠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꼭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대하면서 2015년 첫 번째 일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원내인장기획실 곽고은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여파로 예상에 없었던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4월 29일이고요. 관악을,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이 그 대상 지역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자로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단호히 반대하지만 이번 선거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보를 대표하겠다는 정당으로서 또 국민들께 새로운 진보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정당으로서 이번 선거를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마무리엔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하나는 이 천호선의 브리핑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당원들께 문자를 보내서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원들께 너무 많은 문자가 간다고 해서 요 다음 회에는 문자 보내지 않고 당의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접속하시는지를 실험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 브리핑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와서 직접 들어주십시오. 그 비중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문자를 계속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이제 내년입니다. 20대 국회가 달라지려면 정의당의 2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선거가 끝나고 나올 국고보조금, 이를 미리 당겨서 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빚을 좀 지려고 합니다. 물론 은행 이자도 드립니다. 정의당 20펀드 홈페이지 찾아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원은 아니지만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